네, 저는 두 번째 세션 시스템과 데이터화를 통한 직원 업무 경험 관리를 준비한 리버스 마운틴의 영업 총괄 최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원 경험 관리가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게 직원들한테 유익해서 내지는 그게 뭐 도의적으로 올바른 일이어서 뿐만이 아니고 아까 세션 1에서 이양재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조직 능력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만큼 핵심 업무에 유용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 업무, 우리 조직 생활에 몰입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직원 여정의 경험이 이 두 가지 키워드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직원 여정, 직원 경험 관리를 잘 하는 회사가 곧 조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원 경험 경험 관리 자체가 회사에게 유익한 활동이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두 번째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직원 몰입도와 관련된 입사 이후의 직원 경험의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확보된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굉장히 흐려지고 내 커리어 설계 혹은 이직을 통한 직무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블라인드나 잡플래닛 이런 데서 단순히 내가 입사 전에 우리 회사, 내가 근무할 회사에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업무 경험을 할 수 있고 직원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물론이고 특정 회사의 직원 경험에 대해서 이제 그게 브랜딩이 되면 그거를 내가 최종적인 목표로 추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구글형 인재, 넷플릭스형 인재처럼 내가 특정 회사에 맞는 자질을 갖춘 캔디데이트가 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택할 것인가까지 이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고 나아가서는 삼성 출신 기획자, 스타트업에서는 토스 출신 개발자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이런 식으로 입사 이후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직원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직원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핵심 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직원 몰입도와 관련된 사이클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세션의 직접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는 직원 경험 중에서도 업무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업무 경험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회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다 있지는 않더라도 결국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복지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걸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모든 직원 여정상에 있는 직원 경험들이 업무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업무 경험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실제 업무와 맞닿아 있는 우리 조직이 어떤 업무, 어떤 목표 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협업하고 회의하고 하는 말 그대로 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업무 경험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경험이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적인 이유인데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봤던 갤럽에서 제공하는 12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 이 직원 몰입과 관련된 이 12가지 질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업무 경험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가 하려는 일이 뭔지 이해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또 회사로부터 설명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로서 나와 함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런 업무 경험들이 곧 직원 몰입으로 닿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적인 관점에서 업무 경험이 갖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양적인 관점입니다. 이 직원 여정 선만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만 보면은 저희가 업무 경험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다른 곳들에 비해서 크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게 순환되는 사이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직원이 직장에 속하게 되면 요즘 평균 근속 연수가 5년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루에도 사실 저 사이클이 한 번을 돌 수가 있어요. 저 인게이지 되고 내가 실제로 퍼폼하고 그걸 기반으로 디벨롭하고 하는 그 흐름이 직장에 속해 있는 순간부터 내가 퇴사하는 순간까지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양적으로 저 업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직원 경험이라는 그
선상에서 업무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곧 직원 경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요즘 물론 퇴사가 뭐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인재와 함께 일을 하다가 뜨거운 안녕을 하는 게 오히려 조직 입장에서도 좋을 수가 있지만 우리 조직에 여전히 도움이 되는 직원이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이직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몰입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원 업무 경험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업무 경험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경험 관리를 실제로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중시해서 직원 업무 경험 관리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는 각각 연속적인 데이터화, 그리고 실무진의 활용성, 마지막으로 쌍방향 상호작용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화의 중요성인데요. 세션 1에서 다뤘다시피 직원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베이 형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특정 시점에 기간에 걸쳐서 경험을 묻는 서베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소통을 해왔고 어떤 업무 기록을 남겼고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병행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업무 경험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업무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경험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팀에 속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이 있고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다는 특성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화가 되었을 때 가치가 그만큼 크고 데이터화가 난이도가 동시에 어렵기도 해서 잘 해야 되면서도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업무 데이터화의 수단으로서 많은 회사에서 보고의 형태를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는 말 그대로 특정 주기, 예를 들면 일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처럼 각자 뭐 했는지, 어떤 목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짰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할 텐데 보고라는 게 가지고 있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문제는 그 자체로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고라는 거는 업무 외적으로 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상대방이 보기 편하게 정리한다는 그 페이퍼워크의 부담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경험 관리 자체가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수록 좋다는 점에서 보고 자체도 그 경험 관리의 측면만 보자면 당연히 자주 보고가 될수록 좋고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수록 좋습니다. 다만 동시에 그게 자주 보고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수록 직원들은 실무에 써야 되는 시간을 보고서 작성하는데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경험 관리의 측면에서의 보고가 오히려 업무 경험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데이터화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고 페이퍼워크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 데이터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우리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업무 데이터화를 통해서 업무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는 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데이터화를 실현해야 되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문화와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팀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진의 활용성인데요. 경험관리라는 단어, 개념 자체가 HR 분야에서 태동을 하기도 하였고 대부분의 그런 경험관리와 연관된 활동, 제도, 문화들이 HR, 인사팀에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 경험도 마찬가지로 그 큰 틀이라고 해서 큰 그림, 큰 틀 같은 것들은 HR의 주도하에 설계가 되고 조직 안에 이제 공포가 되고 활성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대함 그리고 조직별로 내부 하위 업무별로 프로젝트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HR의 이제 헤드쿼터로서 HR이 설계한 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잘 구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HR과 함께 실무진들 나아가서는 실무진들을 이제 관리하고 리드하는 팀장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HR이 아무리 잘 설계를 해뒀다고 해도 실제로 팀장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그걸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업무 경험 관리는 말 그대로 밑그림만 그리고 이제 색칠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흔히 팀장의 업무 관리 업무들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팀장들이 조직 내에서 엘리트들 어느 정도 능력을 검증받고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간다는 측면이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것 같은데
팀장의 관리 업무를 이렇게 개인의 역량, 팀장이 알아서 잘해야 되는 것으로 뒀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팀장도 결국 사람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탈했을 때의 리스크가 조직 내에 언제든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한 회사 안에서 팀장의 능력에 따라서 직원 경험 관리의 질이 너무나 상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고급 인적 자원의 팀장이 관리 업무의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실무에 투입되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기회를 우리가 잃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결론인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 차원의 관리 능력을 상향 평준화하고 매뉴얼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팀장의 관리 업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큽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가 쌍방향 상호작용인데요. 이거는 세션 1에서 이남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뢰랑 조금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는 단순히 월급이나 일자리의 보장을 통해서 너한테 이제 내가 제공할 거는 직장에서 다 제공했으니까 직원들은 수단으로서 회사의 목적,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저 활동을 하면 되는 그런 식의 노사관계 내지는 직원과의 관계는 사실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된 시대가 됐고요. 단순히 정보 공유 혹은 피드백 공유, 의견 공유, 반영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체로서 직원과 회사 그리고 직원과 직원들끼리의 서로 동등한 주체로서의 쌍방향성을 보장할 필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우리 팀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유가 돼야 되고요.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목적에서 우리가 당신한테 업무를 부여를 했고 당신이 함으로써 우리 조직에는 어떤 기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각자가 구성원으로서 하고 있는 개별 업무가 스스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장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몰입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직원과 직원끼리도 소속감이라는 관점 그리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서로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현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전사적으로 이런 직원과 직원, 직원과 회사 사이에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와 이상일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어날 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현실성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개념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전달을 드렸고요. 저희 티키타카는 티키타카가 잘 되는 조직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표하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무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림으로써 이걸 업무 경험 관리를 실제로 각자의 조직에 녹이는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확보의 측면이었는데요. 데이터 확보가 업무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실무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것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고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역으로 직원들의 업무 경험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티키타카의 경우에는 그 업무 데이터화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능으로 각자의 업무 할 일,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개인 스케줄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사후적으로 내가 관리자를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가 아니고 내가 내 일, 내 업무, 내 시간, 내 경험을 더 잘 쌓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일을 사전적으로 내가 직접 관리를 하고 그걸 공유를 한다는 측면을 좀 더했고요. 그 기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AI 팁스 선정 이후에 AI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어쨌든 스케줄링 자체도 내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내 업무를 계획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스케줄링을 자동화한다든지 혹은 간단하게만 써두면은 그거를 내가 어떤 업무, 어떤 목표에 해당하는 건지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입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의 측면에서도 결국 이게 상시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서로 소통을 효율화하고 업무 경험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특정 시점에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할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그 보고 같은 경우에도 업무 스케줄러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넣어서 페이퍼워크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그런 업무 데이터화를 쉽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직관적인 편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팀장의 활용성인데요. 팀장이 크게 우리 팀의 업무 경험 관리의 측면에서 하게 되는 일들을 목표 관리와 성과 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표 관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용하는 이슈 트래커 내지는 프로젝트 관리 툴들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관리가 이미 기존 툴로도 잘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 경험 관리의 연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라는 개념이랑도 다 있는데요. 티키타카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 회의를 중심으로 연간, 분기, 월간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큰 목표가 어떤 게 있고 누가 뭘 해야 되고 했냐 안 했냐를 검사하는 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각자의 이제 의견, 각자의 세부 목표들을 공유를 하고, 실제로 그게 개인 스케줄러 데이터와 연동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짰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설계한 우선순위대로 지금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팀장이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프로젝트나 목표를 기준으로도 누가 얼만큼의 기여를 했고 어떤 활동에 기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폭넓게, 예를 들면 뭐 보조 업무나 혹은 부가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업무들도 누락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는 프로젝트 맵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에서 보통 가장 많이 중시하는 키워드가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의 경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주기성과 구체성입니다. 이게 요즘 대부분 좀 되게 그 성과 관리 도와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면서 그 주기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자주 성과 관리를 진행하는 피드백 타임을 갖는 그런 회사들이 흔치는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스케줄러를 기반으로 상시 공유된다는 점, 그리고 주간 회의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자주 있는 기회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관리, 피드백 교환을 좀 더 자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이번 주에 최저준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관점에서는 사실 평가를 주는 입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평가나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업무 단위, 목표 단위로 나눠서 주간단위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 없이 솔직한 평가와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쉽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동등한 주체로서 쌍방향 상호작용을 하는 포인트인데요. 아까 그 업무 스케줄러 데이터가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보고와 다른 점은 일단 사전에 진행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게 관리자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업무 생산성, 내 할 일 관리를 위해서 작성된 걸 기반으로 자동 생산이 된다는 점, 그리고 반방향적으로 내가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성한 계획이 우리 팀원들한테 공유가 되듯이 우리 팀, 나아가서는 우리 조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도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나 멤버스 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랑 같은 방식으로 우리 팀원들이 짜둔 계획, 이번 주에 최대주는 무슨 업무를 할 거고 지금 당장은 어떤 걸 하고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 두었고 이런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경험 관리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아까 업무 단위로, 주간 단위로 피드백을 더 잘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을 기준으로도 이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업무 경험 관리 페이지에 조회를 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 조직에 속해서 어떤 분야에 얼만큼의 시간을 썼는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고 실제로 받아왔던 피드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기가 모아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내 강점을 확인해서 강화를 하거나 약점을 개선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다음 커리어를 조직 내외로 설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2에서 다뤘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직원 경험 관리의 핵심은 이벤트가 아닌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경험이다라는 문장을 중심으로 제가 논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HR 부서와 함께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쌍방향 상호작용이 바탕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업무 경험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데이터 확보의 측면에서는
업무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는 직원의 관점에서 직원이 쉽고 직원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설계를 해서 도입을 했고요. 업무 데이터화를 이제 남을 위한 사후적인 보고가 아니고 내가 내 생산성을 관리하는 개인 스케줄러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특정 기준에 맞춘 보고를 자동 생성한다든지 내 관리를 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AI 비서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팀장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목표 관리와 성과 관리 차원에서 단순히 뭘 해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를 했고요. 쌍방향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직이 뿌려주고 그거를 검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관리를 한 것을 내가 조직에 공유를 하듯이 나도 조직의 것 그리고 내 동료들의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션 2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